뭉이모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10장 해적선장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의 꿈은 오로지 바다로 나가서 해적이 되는 것이었다. 소년은 자라서 정확히 그대로 되었다. 해적선장이 되어 해적선의 선원들을 태우고서 온 세상 바다를 휘젓고 다녔다. 해적선장은 다른 배들을 약탈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보물을 파묻었고 포로들이 널빤지 위를 걷게 했고 세상 그 어떤 해적선장보다도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해적선은 곰팡이 핀 푸르댕댕한 치즈 조각처럼 생기고 그런 냄새가 나는 거대하고 역겨운 물고기에게 습격을 받았다. 진짜 구리고 키키한 치즈 냄새가 풍기는 물고기였다. 고르곤졸라! 질이 외쳤다. 맞아, 딱 고르곤졸라 냄새지. 선장이 말했다. 아니요, 제 말은 그 물고기 이름이 고르곤졸라라고요.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런데 뱃사람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지? 질은 동물에 대해서라면 뭐든 다 알아요. 테리가 말했다. 정말이냐? 선장은 이야기를 마저 하기 전에 질을 찬찬히 살폈다. 해적 선장은 갑판에 서서 칼을 뽑아 들고 고르곤졸라를 겨누려 했지만 그의 몸이 기우뚱하는 순간 악마 같은 고르곤졸라가 물 밖으로 펄쩍 뛰어오르더니 해적 선장의 머리를 삼켜버렸다. 하지만 해적 선장은 만만찮은 뱃사람이어서 머리를 잃었다고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는 사라진 머리를 대신할 머리를 나무로 깎아 만들었고 그때부터 그는 나무머리 선장으로 불렸다. 우리도 나무머리 선장을 알고 있었는데. 안다고? 선장은 테리를 쳐다보았다. 네, 하지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를 붙잡아서 노예로 부려먹었거든요. 이런, 젠장. 너희가 아는 선장이 바로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너희가 그럼 오리배를 타고 온 그 녀석들이냐? 네, 맞아요. 선장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질을 돌아보았다. 설마 그럴까 싶지만 그럼 네가 동물떼와 빙산을 타고 떠다니던 그 아이냐? 맞아요. 개 2마리, 염소 1마리, 말 3마리, 군붕어 4마리, 소 1마리, 토끼 6마리, 기니피그 2마리, 낙타 1마리, 당나귀 1마리, 그리고 새끼 고양이 1마리랑 있었어요. 선장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내 진짜 누나를 보고도 믿을 수가 없네. 정녕 너희란 말이냐? 아까 그 이야기의 결말은 너희가 해적선장의 머리를 대걸레자루로 날려버렸다는 거다. 아, 네. 하지만 해적선장이 제 머리를 칼로 동강내려고 했어요. 해적선장을 피해 달아났지만 계속 쫓아왔고요. 그러다 엄청난 폭풍우에 휘말렸죠. 우리 오리배와 해적선 모두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우리가 유일한 생존자였고요. 우리는 해적선 자네들로 나무집을 지었어요. 저기 위를 한번 보세요. 내가 말했다. 해적선? 내 해적선으로 장난감집을 만들었단 말이냐? 선장이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그건 좀 그렇고 그냥 나무집이에요. 13층 나무집요. 이제 26층이 됐어요. 13층을 더 올려 지었거든요. 테리의 말에 내가 덧붙였다. 하지만 너희에겐 그럴 권리가 없다. 그 배는 너희 것이 아니잖아. 그렇죠. 하지만 배는 난파당했고 선장과 선원들은 다 죽었는걸요? 테리가 대답했다. 바로 그래서 틀렸어. 너희가 아직 못 들어서 그런데 해적선장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죄송해요.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테리가 물었다. 이 다음 14쪽이 펼쳐질 동안 입 다물고 조용히 있겠다면 얘기해주마. 배가 난파되고 나서 나무머리 선장의 선원들은 전부 물에 빠져 죽었지만 해적선장은 살아남았다. 다행히도. 임시로 뒤집어 쓴 전등갓 덕에 며칠 동안이나 물에 떠 있을 수 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다시금 앙숙을 만나고 말았다. 바로 고르곤졸라. 이번에는 머리를 가져간 것도 모자라 해적선장을 통째로 꿀꺽 삼켰다. 아, 고르곤졸라의 뱃속은 악취가 진동하는 고독한 감옥이었다. 사람들이 고르곤졸라가 닥치는 대로 모든 걸 통째로 삼킨다고 말하는데 끔찍한 뱃속을 보니 그 말은 완전 사실이었다.
바다를 떠다니는 쓰레기 더미라고나 할까?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들, 구명부표, 오리발, 낚싯대, 갈매기, 컨테이너 상자, 잠수복, 서프보드, 제트스키, 초대형 초호화 요트,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수중폭탄, 다이너마이트, 자전거 페달로 동력을 공급해 움직이는 실험용 모형 잠수함. 뭐든지 말만 해보라. 거기에 다 있다. 하지만 그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 가운데 엄청난 가치를 지닌 한 가지가 있었으니 해적선장은 그것을 발견하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바로 나무선장의 원래 머리였다. 물론 물에 불어 무거워지고 큼큼한 냄새가 났지만 이것만큼 확실히 이야기해 볼 수 있다. 해적 모기 위에 올라가 있던 그 어떤 머리보다도 잘생기고 멋지다고. 머리를 되찾은 나무머리 선장은 자존감 높은 해적 선장으로서 할 일을 했다. 고르곤졸라 뱃속에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전부 모았고 한데 묶어서 도화선에 불을 붙여서 그 괴물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펑! 나무머리 선장도 산산조각 나버렸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선장은 자전거 페달로 동력을 공급해 움직이는 실험용 모형 잠수함을 타고서 무사히 탈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적 선장은 훔치기에 적당한 배를 발견했고 명령만 내리면 무엇이든 할 패거리들을 새로 모아서 해적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선장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 날 다시 한번 끔찍한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해적선은 내 원래 배가 난파당한 바로 그 해안에 또다시 난파당했다. 잠시만요. 지금 내 원래 배라고 했어요? 그럼 당신이 나무머리 선장이에요? 질이 물었다. 그렇다. 참 똑똑한 아이구나. 나무머리 선장과 나는 사실 같은 사람이다. 얘들아 도망쳐. 나무머리 선장이야. 어디에? 테리가 두리번거렸고 나는 해적 선장을 가리켰다. 저 사람? 나무머리가 아닌데? 테리 너 뭘 들은 거야? 저 사람이 전부 다 얘기했잖아. 원래 머리를 고르곤졸라 뱃속에서 찾았다고. 질이 말했다. 헉! 그럼 얼른 도망치자. 도망쳐봤자야. 나무머리 선장은 펄쩍 몸을 날리더니 해적 포옹을 했다. 세게 껴안았다는 소리다. 그저 해적의 방식으로. 이제 내 소나기에 들어왔으니 너희가 나한테 했던 그대로 되갚아주마. 하지만 당신이 먼저 잘못했잖아요. 우리를 납치해서 노예로 부려먹은 게 누군데? 내가 바락바락 악을 썼다. 그건 그렇지. 하지만 네가 내 머리를 대걸레 자루로 날려버리고 내 배를 난파시키고 조각조각 다 훔쳐갔지. 너희 나무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내 것이다. 바로 이 나무머리 선장의 이름으로. 나무머리 선장은 선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멍청이 선원들아, 당장 일어나라. 이 나무집은 우리 것이다. 선장의 명령에 선원들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선장은 우리를 그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3명에게 건넸고 다른 선원들은 나무집을 향해 군말 없이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선원들 품 안에서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그들은 엄청 힘이 셌다. 아, 우린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 이제 나무집도 뺏기게 될 거야. 나는 좌절했다. 걱정하지 마. 나 비상탈출용 구명 팬티를 입고 왔어. 자 봐. 테리는 티셔츠를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바지 앞쪽에 늘어져 있는 줄을 당겼다. 뿡! 테리의 구명 팬티는 엄청난 힘으로 너무나 빨리 부풀어 올라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해적들은 모래 위에 엎어지고 말았다. 해적 3명은 다시 일어나더니 손에 칼을 쥐었다. 나한테 맡겨! 테리는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뭐 하는 거야, 테리? 넌 잔뜩 부풀어 오른 구명 팬티를 입고 있고 저들은 엄청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는데. 질이 깜짝 놀라 외쳤다. 나도 알아. 나한테 생각이 있어. 테리는 자신만만했다. 내가 무슨 생각이냐고 묻기도 전에 엄청난 소리가 들렸다. 뻥! 이윽고 푸시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우렁차게 이어지고 우리는 모두 하늘로 솟아올랐다. 슝! 우리는 위로 솟아올랐다가 곤두박질 치고 다시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 세 바퀴. 그러고 나서 꽈다다당! 우리는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큰 나무였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바로 우리 나무였으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지. 미안. 이 팬티로 어떻게 비행하면 되는지는 잘 몰랐어. 그건 괜찮아, 테리. 내가 궁금한 건 비상탈출용 구명 팬티를 왜 입고 있었냐는 거야. 나는 몸에 달라붙은 고무 조각을 떼어내면서 물었다. 내 팬티가 하나같이 다 더러웠으니까. 그래서 내가 팬티를 빨려고 했던 거야. 기억나? 아, 그렇지. 아주 오래된 이야기 같네. 200쪽 전 이야기일 뿐인데 말이야. 내 말에 테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정확하게 200하고도 13쪽 전이야. 하지만 우리가 해적한테서 나무집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 책은 앞으로 몇 쪽 남지 않게 될걸? 저기 좀 봐. 벌써 여기까지 왔어. 질이 말했다. 우리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질의 말이 맞았다. 해적들은 벌써 절벽을 기어올라 나무줄기를 에워싸고 있었다. 11장 운 나쁜 10꼬마 해적. 문 열어! 나무머리 선장은 현관문을 쿵쿵 두들겼다. 죄송해요. 회원 전용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자, 앤디. 나와 내 선원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다오.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을 거야. 용서하고 영원히 있자. 이게 내 좌우명이야. 나무머리 선장이 나긋나긋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까 바닷가에서 되갚아주마라고 말한 건 뭔데요? 또 이 나무집이 당신 거라고 했잖아요. 나무머리 선장은 껄껄대며 웃었다. 하하하, 그건 신경 쓰지 마. 멍청한 해적이 그냥 하는 소리였어.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지치고 물에 흠뻑 젖은 몸을 누이고 이틀 정도 푹 쉬는 것뿐이다. 그러고 나면 우리 갈 길을 갈 거야. 죄송해요.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돼요. 내가 말했다. 좋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지? 알아서 들어가겠다. 나무머리 선장은 갑자기 돌변해 비열한 말투로 말했다. 얘들아, 대포를 준비해라. 안 돼. 이제 어떡하지? 테리가 겁에 질려 외쳤다. 들어오라고 해. 앤디, 미쳤어? 저들을 여기 들어오게 한다고? 질이 놀라 물었다.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겠지만 나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해적들이 한 명씩 처형당할 때 부르는 노래 생각나? 물론이지. 운 나쁜 10꼬마 해적. 그거 내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 노래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노랫말에 해적 10명이 들어있다지만. 질이 물었다. 봐봐.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노랫말이라고 해도 조금은 진실이 담겨 있어. 예를 들어 동요 사기꾼아를 보자고. 모두들 이 노래에 나오는 달을 뛰어넘은 암소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1864년 영국 도시에서 실제로 암소가 달을 향해 뛰어오른 적이 있대. 진짜? 테리는 깜짝 놀랐다. 그래, 자장가 아가야 자장자장도 마찬가지야. 노랫말에 나무 꼭대기 요람에 아기가 누워있는데 바람이 불면 요람이 떨어진다고 나오잖아. 과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나무 꼭대기 요람에 아기를 눕혀놨는데 바람이 불면 아기가 탄 채로 요람과 아기가 같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어. 와, 엄청난 연구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해냈지? 테리가 감탄했다. 그러고 보니 너희 둘 다 동요 꼬마 아가씨 머펫 알지? 그건 실제로 나한테 일어난 일이야. 의자에 앉아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거미 한 마리가 내려오더니 내 옆에 앉는 거야. 난 깜짝 놀라서 뛰쳐나갔어. 질이 흥분하며 말했다. 하지만 난 네가 모든 종류의 동물을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테리가 말했다. 거미는 아니야. 거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거미들조차도 거미는 안 좋아해. 질은 몸서리쳤다.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 말이 맞다면 운 나쁜 10꼬마 해적을 우리 나무집에서 부른다면 해적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거지. 내가 설명했다.
네 말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알고 있지, 앤디? 테리가 물었다. 알아. 폭력 사태 없이 항복할 기회를 주겠다. 항복하지 않는다면 너희와 너희 나무집을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나무머리 선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방금 긴급회의를 했는데 당신과 선원들에게 회원 자격을 드리기로 했어요. 나무집의 모든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마시멜로 발사기도, 레모네이드 분수와 아이스크림 가게도 마음껏 즐기세요. 내가 고분고분 말했다. 그거 좋은데? 선원들은 선장을 둘러싸고 만세를 불렀다. 나는 아래로 내려가 현관문을 열었고 해적들은 흥분해서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해적들은 사다리를 타고 1층까지 올라왔다. 나무머리 선장은 나무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말은 꼭 해야겠는데 내 해적선으로 참 멋진 궁전을 지어놨구나. 나와 선원들은 이곳에서 무척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행복할 거야. 너희 셋을 노예로 삼는다면 더더욱. 노예라고요? 하지만 좀 전에 들여보내주기만 하면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테리가 말했다. 얘야, 세상에는 해적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나쁜 일이 얼마든지 있단다. 오래돼서 퀴퀴한 치즈 냄새가 나는 거대한 물고기가 네 머리를 집어삼키는 일 얼마나 끔찍하냐. 오래돼서 퀴퀴한 치즈 냄새가 나는 거대한 물고기가 너를 통째로 꿀꺽 먹어치우는 일, 그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 게다가 네가 담배가 폭풍을 만나서 난파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잔해를 도둑들이 훔쳐가기까지 한다면 그 또한 별로 좋은 일은 못 되지. 궁금할까봐 얘기해주는 거다. 나무머리 선장이 말했다. 선장님, 여기 좀 보십시오. 덩쿨이 있습니다. 이리 와서 같이 그네를 타시죠. 해적 중에 한 명이 소리쳤다. 나무머리 선장의 선원들은 전망대 끝에 서서 덩쿨 그네에 매달렸다. 내 옛 나무머리를 두고 맹세하건대 정말 멋진 덩쿨이구나. 선장이 이렇게 말하고는 우리를 돌아보았다. 너희 셋은 여기 있어라. 일단 덩쿨 그네를 얼른 한번 타보고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얘기해주겠다. 선장은 전망대 끝을 향해 달려가더니 펄쩍 뛰어올라 덩쿨에 매달린 선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전망대를 벗어나 나무집 이쪽 저쪽을 오가며 덩쿨 그네를 탔다. 지금까진 좋아. 내가 말했다. 무슨 소리야. 해적들이 우리 나무집을 차지하고 우리는 다시 노예가 되게 생겼는데. 테리가 발끈했다. 그래, 하지만 오래 그러진 못할 거야. 운 나쁜 10꼬마 해적 첫 소절은 이렇거든. 운 나쁜 10꼬마 해적이 덩굴 그네를 타네. 그중 하나가 땅에 떨어져 이제 9 남았네. 저기 좀 봐. 해적 10명이 덩굴 그네에 매달려 있잖아. 내가 노랫말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했지? 이제 우린 그냥 기다리면 돼.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저 덩굴 그네 무지 위험해 보인다. 아무리 봐도 9인승인데 10명이 타고 있잖아. 글쎄,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직 아무도 안 떨어졌잖아. 테리의 말에 질이 대답했다. 우리는 해적들이 아이스 스케이트장 쪽으로 그네를 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아직은 아니네. 하지만 이제 곧. 나는 행운을 빌며 중얼거렸다. 곧이어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해적들 중 하나가 덩쿨에서 미끄러져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땅바닥에 해적 사람 모양으로 구멍이 파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네 말이 맞았어. 그런데 다른 해적들은 어쩌지? 테리가 말했다. 이제 아이스 스케이트장으로 갔네. 정확히 노랫말에 나온 그대로야. 운 나쁜 9꼬마 해적이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네. 내 계산이 맞다면 이제 곧 금 가는 소리가 들릴 텐데. 우지끈. 방금처럼? 테리가 물었다. 바로 그거야. 이제 노랫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고. 내가 말했다. 운 나쁜 9꼬마 해적이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네. 그중 하나가 얼음구멍 속에 빠져 이제 8 남았네. 운 나쁜 8꼬마 해적이 로데오 경기 연습용 황소를 타네.
그 중 하나가 황소 등에서 떨어져 이제 7 남았네. 운 나쁜 7 꼬마 해적이 해적판 음악을 녹음하네. 그 중 하나가 전기에 감전되어 이제 6 남았네. 운 나쁜 6 꼬마 해적이 동시에 다이빙을 하네. 그 중 하나가 수영장 가장자리로 떨어져 이제 5 남았네. 운 나쁜 5 꼬마 해적이 아이스크림을 우걱우걱 먹네. 그 중 하나가 꽁꽁 얼어서 이제 4 남았네. 운 나쁜 4 꼬마 해적이 나무에서 노네. 그 중 하나가 거대 새총에 앉았다가 날아가 이제 3 남았네. 운 나쁜 3 꼬마 해적이 판박이를 하네. 자판기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이제 2 남았네. 운 나쁜 2 꼬마 해적이 태양 아래 진흙탕 싸움을 하네. 그 중 하나가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1 남았네. 와, 놀랍다 앤디. 말처럼 모든 게 노랫말 그대로 됐어. 이제 딱 1 남았네. 맞아. 하지만 불행하게도 가장 악질 해적이 남았어. 나무머리 선장 저기 온다. 질, 겁먹지 마. 마지막 가사가 남았어. 총칼로 무장한 운 나쁜 1 꼬마 해적은 죽음의 미로에서 길을 잃어 이제는 아무도 남지 않았네. 대충 맞아떨어지네. 선장은 총도 있고 칼도 있으니까. 하지만 죽음의 미로에서 길을 잃지는 않았어. 아직 그 근처에도 안 갔는걸. 테리가 말했다. 그래, 아직은 아니지. 하지만 곧 그 안에 있을 거야. 가자. 어디로? 죽음의 미로 속으로. 하지만 앤디, 위험하잖아. 저 경고 표지판을 좀 봐. 표지판이 뭘 말하는진 나도 알아. 하지만 나무머리 선장이 훨씬 더 위험해. 총칼을 갖고 있잖아. 기억나지? 그래, 좋은 지적이다. 얼른 가자. 테리가 앞장섰다. 12장 죽음의 미로. 우리는 미로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무머리 선장은 우리를 바짝 뒤쫓았다. 내가 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다시 왼쪽으로 돌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았다.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결국 막다른 곳에 이르렀다. 우리는 모두 기역자로 허리를 굽히고 숨을 헐떡였다. 나무머리 선장 따돌린 것 같아. 응, 그런데 우리도 길을 잃어버렸어. 내 말에 질이 대답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까 왔던 길을 다시 가는 거야, 거꾸로. 하지만 앤디, 나는 거꾸로 가는 건 영 익숙치 않은데. 테리,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자는 거야. 그냥 날 따라오기만 해. 내가 앞장서서 말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왼쪽 그리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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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내가 큰 실수를 한 게 아니라면 다음번에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입구가 보일 텐데. 하지만 입구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 눈앞에는 또 다른 막다른 길이 나타났다. 여기서 막다른 길은 끝장과 다를 바 없었다. 벽 앞에 우체부 모자를 쓴 해골이 푹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저거 우체부 빌 아저씨 모자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아무 편지도 못 받은 건가? 질의 물음에 테리가 말했다. 너무 슬프다. 맞아, 질. 나도 편지를 못 받는 심정이 어떤지 알아. 아니, 테리 빌 아저씨 때문에 슬프다고. 나는 빌 아저씨가 참 좋았는데. 나도 좋아했어. 하지만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경고 표지판에 분명 적혀 있잖아. 여기가 괜히 죽음의 미로라고 불리는 게 아닌데 말이야. 내가 지를 위로했다. 하지만 우리도 들어왔잖아. 지금은 긴급 상황이니까. 이제 어떻게 밖으로 나가지? 몰라. 질이 묻자 테리가 대답했다. 모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미로 네가 설계했잖아. 비상구 어디 없어? 비상구는 없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앤디, 모든 미로에는 비상구가 있게 마련이야. 이건 죽음의 미로야, 질. 비상구는 없어. 그럼 죽음의 미로가 아니지. 아, 안 돼. 이제 우린 여기서 해골이 되고 말 거야. 우체부 빌 아저씨처럼 말이야. 테리가 울먹였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 들어봐.
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뭘 들어? 부드럽게 파닥거리는 소리 말이야.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실키와 친구들이 내는 소리일 거야. 실키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우리는 그냥 실키를 따라가면 돼. 당연한 일이지만 질의 말이 맞았다. 우리는 곧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었고 안전한 나무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고마워 실키. 넌 슈퍼 손가락보다 훌륭한 길잡이구나. 테리가 말했다. 그건 실키가 진짜니까 그렇지. 슈퍼 손가락은 너랑 앤디가 지난번 책을 쓰려고 만들어낸 인물이잖아. 안 그래? 아, 그렇다. 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이번 책을 얼른 끝내자. 더는 나무머리 선장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여기서 절대 살아나올 수 없을 테니까. 그렇게 확신하기엔 이른 것 같은데? 테리가 내 뒤를 가리켰다. 뒤돌아보니 나무머리 선장이 미로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밖으로 나오는 길을 찾은 거죠? 이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미로예요. 죽음의 미로란 말이에요. 나는 헉하고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흐흐, 찍은 길이 2번 다 맞아떨어졌지. 행운이었다. 나한텐 행운이었지만 그 말은 너희한텐 불운이란 소리지. 나무머리 선장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면서 허공에 대고 칼을 마구 휘둘렀다. 나무머리 선장 말대로 우리에게 불운이 닥쳤다. 이번에는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점점 나무집 끝으로 몰리고 있었다. 아래에는 식인상어 수조가 있다. 너희가 모든 걸 다 망쳤어. 내 나무머리도, 내 해적선 2척도, 그리고 이제는 내 선원들까지 다 없애버렸다. 나는 복수할 것이다.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나무머리 선장이 고래고래 소리쳤다. 나무머리 선장은 하늘 높이 팔을 치켜들고 칼을 들어 올렸다. 햇빛을 받아 칼이 번쩍거렸다. 테리, 질, 뛰어내릴 준비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상어들은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 질이 말했다. 둘 다 조용히 하고 들어봐. 테리가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뭘 들어? 질이 물었다. 이상한 소리 안 들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저건 몸통에서 떨어져 나온 생선 대가리 소리야. 지구 궤도를 돌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라고. 슝 하는 소리에 올려다보니 끔찍하게 생긴 고르곤졸라 대가리가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테리는 나와 질을 꼭 붙잡고 세게 잡아당겼다. 고르곤졸라 대가리는 나무머리 선장 머리 위로 곧장 떨어졌다. 꽈당! 나무머리 선장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다가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졌고 식인 상어 수조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수조 안은 지느러미와 이빨이 한바탕 난리가 난 광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그러다 곧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상어들이 이제 좀 기분이 좋아진 것 같네. 테리가 말했다. 응, 이제 완전히 식욕을 되찾았을 거야.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장의 팬티는 부디 깨끗하기를. 질이 말했다. 13장 마지막 장. 한 이틀간 우리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나면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진다. 이럴 때는 반중력방에서 잠시 노는 것만큼 좋은 휴식은 없다. 평화롭게 기분 좋게 둥둥 중력을 거스르면서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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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릉. 비디오폰이 울리고 있어. 분명 큰코 사장님일 거야. 테리 말이 맞았다. 전화를 받는 게 좋겠다.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나 바쁜 사람이야. 알잖아. 큰코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죄송해요. 반중력방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다고? 새 원고는 어떡하고?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왜 내 책상에 원고가 안 올라와 있지? 걱정하지 마세요. 곧 갖다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가 좀 어수선해서요. 위주할 고주할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원고가 없으면 돈도 없어. 앞으로 5분 안에 내 책상에 새 원고가 올라와 있지 않으면 돈 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책을 내줄 다른 출판사나 알아보라고. 하지만 원고 마감은 다음 금요일이잖아요. 내가 말했다. 일정이 바뀌었다. 5분 후야. 안 그랬단 봐. 큰코 씨는 전화를 끊었고 비디오폰 화면은 꺼졌다. 뭐가 문제야, 앤디? 질이 물었다.
새 책 때문에 일정이 바뀌었다네. 다음 주가 아니라 5분 안에 원고를 갖고 오래. 난 큰코 사장님이 싫어. 테리, 조용히 해. 사장님 듣겠어. 내가 주의를 주었다. 새 책이라니 무슨 책? 질이 다시 물었다. 지금 이 책 말이야. 나랑 테리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얘기. 너도 나와. 진짜? 좀 보여줄래? 물론. 와, 진짜 재밌다. 나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얘기가 정말 좋아. 원고를 다 읽고 나서 질이 말했다. 나도, 테리도 말했다. 그런데 그게 문제야. 우리가 큰코 사장님한테 제때 원고를 갖고 가지 않으면 행복한 결말이 될 수 없어. 그럼 나무머리 선장이 대포를 쓰면 어때? 대포 안에 원고를 넣어서 큰코 사장님한테 곧바로 쏘는 거지. 그럼 순식간에 도착할 거야. 이야, 진짜 좋은 생각이다. 당장 하자. 나는 테리 의견에 동의했고 테리는 대포에 원고를 쑤셔 넣었다. 좋았어. 준비 끝. 도화선에 불을 붙일까? 당연하지. 나는 테리에게 성냥을 건넸다. 3, 2, 1, 뻥! 이야, 이거 엄청 재밌겠는데? 나 타봐도 돼? 질이 물었다. 물론이지. 타. 자, 이제 됐다. 다 끝났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테리가 물었다. 당연하지. 앞으로 1년은 다음 책을 안 써도 되니까. 내가 대답했다. 좋았어. 왜냐하면 내가 13층을 더 올려 지으려고 설계도를 그렸거든. 네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 끝. 뭉이모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